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연방정부가 이민자 아동들에 대한 공교육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아동들은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모두 공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연방교육부는 이민자 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 지침서를 공개하고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들은 차별 없이 공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연방정부의 입장은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연방교육부는 불법 이민자 학생도 세금이 투입되는 공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이 공교육을 통해 대학 진학이나 직업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육부는 전국의 모든 공교육 기관들이 이민자 학생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이들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불법 체류 신분 학생들은 가족과 이별하거나 불안한 체류 신분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등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교육자들은 이들을 위해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줘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번 지침서가 전국 공립학교와 교육 당국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가이드라인일 뿐 공교육 당국에 부과하는 의무적인 규칙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주 당국이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된 내일업소 임금 채권 규정과 관련해 해명과 의견 수렴 자리를 마련합니다. 업주들의 어려움을 수용하고 언론에 설명할 계획입니다. 뉴욕 주지사실은 오는 30일 맨해튼 주지사 사무실에서 커뮤니티 언론 간담회 형식의 의견 수렴 자리를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주지사실 관계자는 최근 임금 채권 규정에 대해 커뮤니티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마치 정부가 내일업계를 압박하기 위해 채권 규정을 시행하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커뮤니티 언론 기자들에게 보다 명확한 채권 규정의 시행 취지와 운영 방식 등을 설명하고 효과적인 정보 전달 방법을 찾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업주들이 임금 채권 구매 과정에서 겪는 어려운 점을 수렴하고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지사실 측은 임금 채권 규정은 지난 5월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서명한 관련 법안에 따라 절차대로 시행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커뮤니티에서는 정부가 갑작스럽게 시행하는 것처럼 전달된 만큼 이러한 부분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고용 창출이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면 아시안 자영업자들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 또한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안 자영업자의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타인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영리 연구단체 퓨 리서치 센터는 지난 2014년 자영업자 가운데 1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인종별 비율에서 아시안이 31%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인 25%, 히스패닉 18%, 흑인 15%를 제치고 가장 높았습니다. 아시안 소유 자영업체 10곳 중 3곳은 한 곳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체 자영업체 직원 고용 비율은 25%였고 평균 직원 수는 8.6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4년 아시안 자영업자는 전체 아시안 근로자의 10%인 81만 2천 명이었고 전체 자영업자 가운데 6%를 차지했습니다. 또 아시안 자영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는 201만 1,000명으로 전체 피고용 근로자의 7%였습니다. 자영업자의 74%인 백인 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는 전체 83%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히스패닉 자영업자는 전체 13%를 차지하지만 고용한 직원은 아시안 과 같은 7%에 그쳤습니다. 전체 6%인 흑인 자영업자에게 고용된 직원은 전체의 2%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직원을 고용한 자영업자 비율은 아시안이 가장 높았지만 평균 직원 수는 백인 소유 업체가 9.1명으로 아시안 소유 업체 8명보다 많았습니다. 90년대 복고 열풍을 몰고 왔던 가수들이 총출동하는 슈퍼 콘서트가 이번 주말 뉴욕에서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금홍기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쿨과 진우션, 클론 등 90년대 가요계의 열풍을 일으켰던 주역들이 슈퍼 콘서트로 뉴욕 팬들을 찾아옵니다. 이번 주 토요일 31일 오후 8시부터 맨하튼 메디슨 스퀘어 가든 시어터에서 열리는 슈퍼 콘서트 토요일을 즐겨라에는 원조 꽃미남 김원중과 RF, 한동안 보지 못했던 스타 총 8팀이 추억의 무대를 선보입니다. 대한민국을 90년대 알고 뜨겁게 달구었던 슈퍼 콘서트 토요일을 즐겨라 공연이
드디어 바다 건너 뉴욕에서 펼치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신나게 즐길 수 있도록 저희가 아주 신나는 곡들만 엄선해서 남녀노소가 하나가 돼요. 네, 어디서? 10월 30일 토요일 날 어디서?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콘서트 티켓은 70에서 250달러 사이며 일부 티켓은 5매를 구입할 경우 티켓을 한 장 더 무료로 받을 수 있고 10매 이상 구매하면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250달러 티켓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스타들과 단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됩니다. 네, 한국을 뜨겁게 달궜던 슈퍼 콘서트 토요일을 즐겨라 콘서트가 드디어 바다를 건너 뉴욕으로 갑니다. K-pop 90s 레전드 슈퍼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한국에서와 같이 열정 넘치는 무대를 바로 여러분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K-pop 아이돌 가수들이 해외 시장을 점령하고 있는 트렌드에 한류 열풍에 기반을 다진 90년대 스타들이 해외 시장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며 그들의 화려한 전성기가 재조명된다는데 남다른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슈토즐 티켓은 티켓마스터닷컴을 통해 온라인으로 예매가 가능하며 뉴욕 교차로에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채널 K 뉴스 금홍기입니다. 일회용 그릇과 비닐봉지들 사용하지 않기에는 불편하고 편리하게 쓰고 마구 버리기에는 지구 환경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뉴욕시 식품점에서 제공되는 비닐 종이봉지를 유료화하는 방안이 재추진되고 있습니다. 브래드 랜더와 마가리 친 의원은 식품점에서 제공되는 봉지 한 장당 5센트를 부과하는 조례안을 공동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2년간 2차례나 상정됐지만 빌 드 블라지오 시장과 멜리사 마크 비버리터 시 의장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무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에서는 부과 금액을 10센트에서 5센트로 낮춘 만큼 과거 반대했던 일부 의원들도 찬성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비닐봉지 사용을 아예 금지하고 종이봉지만 유료화하는 대안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친 의원은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주 목적인 만큼 종이봉지 사용은 유지하고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제적의원 51명의 과반수인 최소 26명의 지지를 얻어야 합니다. 랜더 의원은 올해는 일부 내용이 수정됐기 때문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6년도 오바마케어 가입 신청 접수가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뉴욕주 건강보험이 없는 저소득층들은 올해 새롭게 개설된 에센셜 플랜에 쉽고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오는 11월 1일부터 2016년도 오바마케어 가입 신청 접수를 시작하는 뉴욕주 건강보험거래소가 저소득층을 위한 새로운 플랜을 마련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에센셜 플랜은 뉴욕주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19세 이상 65세 미만 중 최저소득 기준이 연방 빈곤선의 200% 이하가 그 대상입니다. 연방 빈곤선 200%는 연소득이 1인 가족 23,540달러, 2인 가족 31,860달러, 3인 가족 4180달러, 4인 가족 48,500달러에 해당합니다. 단 메디케이드나 차일드 헬스 플러스 자격이 되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뉴욕 한인 봉사센터 공공보건센터 측은 에센셜 플랜은 1인당 비용이 월 20달러로 하루 평균 1달러 미만이거나 무료라고 밝혔습니다. 에센셜 플랜은 내년 1월 31일 신청이 마감되는 다른 오바마케어 상품과 달리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혜택을 받으려면 오는 12월 15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KCS 공공보건센터는 에센셜 플랜을 비롯한 오바마케어 신청 가입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립학교가 하향 평준화되어 있다며 경쟁력 있는 교육이 대두됐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시험으로 학생들의 귀한 시간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시험 횟수를 전체 교육 시간의 2% 이하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공통교육 과정에 따른 시험 횟수가 과다하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오바마 행정부는 각 초중등학교에 연간 시험 시간을 전체 교육 시간의 2% 이하로 줄일 것을 요청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와 같은 정책 변경이 10여 년 전부터 도입했던 학생들의 학업 경쟁력 강화 정책에 따른 반성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 정부는 다른 나라보다 처지고 흑백 간 차이가 컸던 미국 초중등학생의 학업 능력을 높이려고 10여 년 전부터 경쟁력 강화 정책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또 오바마 행정부가 2009년 출범하면서 만든 공통교육 과정은 초중등 학생들에게 학년별로 단일한 교육 과정을 배우고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도시 초중등학교 연합이 초중등 학생들이 연간 시험을 치르는데 과도한 시간을 쓰고 있다고 발표한 것도 이번 정책 변경에 영향을 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스쿨버스의 난폭 운전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속, 신호 위반이 지난 2년간 수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부모들의 걱정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 등록된 스쿨버스 회사의 절반은 지난 2013년 이후 최소 한 번 이상 과속이나 신호 위반 티켓을 발부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57대의 스쿨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YM 업체는 지난 2년간 271장의 교통 위반 티켓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300대의 스쿨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또 다른 업체 LM은 414장의 위반 티켓을 받았고 리들리치와 로건버스도 각각 500장과 300장의 티켓을 받았습니다. 또한 스쿨버스는 수차례 신호 위반을 하면서 과속하는 장면이 감시 카메라에 포착됐고 지난 2년간 10차례의 티켓을 받은 버스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스쿨버스 업체들은 티켓을 받은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하고 서너 차례 반복해서 위반 티켓을 받을 경우에는 해고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일부 시의원들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난폭 운전을 줄이기 위해 시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늘부터 7번 전철의 선로 개보수 공사가 진행됩니다. 이번 주 내내 7번 전철의 운행 스케줄이 변경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7번 전철의 선로 개보수 공사로 오늘부터 30일까지 운행 스케줄이 변경된다고 밝혔습니다. 매일 오전 10시 15분에서 오후 3시 사이 맨해튼행 열차가 60일가 우드사이드역과 퀸즈보로 플라자역 구간을 급행으로만 운행합니다. 33, 40, 46, 52가역에서 맨해튼으로 가려면 해당 역에서 플로싱행 열차를 타고 60일가 우드사이드역으로 돌아가 급행 열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어 다음 달 2일에서 6일에는 오전 10시 15분부터 오후 3시 사이 82, 90, 103, 111가역에서 플로싱행 열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 6일에서 9일과 13일에서 16일 주말 동안에도 34가 허드슨 야드역과 퀸즈보로 플라자역 구간에서 양방향 모두 야간 운행이 중단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NBA 시카고 불스의 전설 마이클 조던의 첫 전문 매장이 내일 시카고에서 문을 엽니다. 매장 앞은 오픈 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캠핑까지 하며 줄을 서는 등 진풍경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입니다. 시카고 사우스 스테이트 스트리트 인근의 마이클 조던 전문 매장. 수많은 사람들이 텐트까지 치며 매장의 첫 오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부는 쌀쌀한 날씨지만 조던 매니아들의 열기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I'm gonna get some good shoes. That's what I want. I want some good shoes. 나이키가 사상 처음으로 오픈하는 마이클 조던 전문 매장은 조던의 트레이드 마크인 점프맨이 새겨진 각종 스포츠 의류들이 판매됩니다. 특히 조던이 직접 선택한 특별한 아이템들도 판매되는 만큼 매니아들의 기대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Jordan brand means everything to me. It's a way of life. It's a culture. You know, it's a champion mentality. It's a lifestyle. 또한 매장 2층엔 청소년들이 농구 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경기장도 마련돼 의류 매장뿐만 아니라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기능도 갖췄습니다. 나이키도 이번 마이클 조던 전문 매장을 매출 신장의 큰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나이키는 뉴욕과 LA, 토론토 등지에도 마이클 조던 전문 매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로봇이 발달한 일본, 다양한 기능의 스마트폰으로 귀여운 로봇이 나왔습니다. 상대방과 통화하는 것을 넘어 본인의 친구도 되고 때론 위로도 해줍니다. 두 발로 걷는 로봇을 아이가 신기한 듯 바라봅니다. こんにちは。僕、ロボホン。 귀여운 장난감 로봇처럼 보이지만 진짜 기능은 따로 있습니다. 電話だよ。 일본의 한 전자회사에서 발명한 로봇 스마트폰, 일명 로보혼입니다. 길이 20cm, 어른 한 뼘 정도의 크기에 2인치 터치 스크린이 달려 있습니다. 귀여운 외모도 눈길을 끌지만 로보혼의 가장 큰 매력은 주인과 소통하며 친구이자 비서 역할을 해준다는 것. 늦잠 자는 주인을 깨워주는가 おはよ 하면 う。朝だよ。今日はサーフィンに行く予定だよ。 주인이 해야 할 일을 기억했다 알려줄 만큼 똑똑합니다. 歯磨き粉買うって覚えといて。オッケー。歯磨き粉買う。だね。 다른 스마트폰처럼 지도를 보여주는 것은 물론 택시까지 잡아줍니다. タクシー呼んで。オッケー。配車完了。タクシー。 이마에 달린 카메라로 촬영도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을 부른 뒤 스스로 셔터를 누릅니다. ケントさん。はい、チーズ。オッケー。 특히 로보호는 마음을 움직이는 로봇이라는 모토에 걸맞게 주인의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주인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는가 하면 僕はアイちゃんが大好きだよ。 거칠고 힘든 암벽 등반의 동반자가 돼 멋진 풍경을 함께 즐기기도 합니다. 綺麗だね。 로보호는 내년부터 일본에서 판매될 예정인데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뒤처져 있는 일본은 로보혼을 앞세워 반전의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ロボットの形をしていますので、この子に向かって喋ったり、この子が喋りかけてくれることで毎日持っていて生活のパートナーとして。 하지만 다른 스마트폰보다 무겁고 커서 휴대가 불편하고 화면은 작은 편이어서 세계 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은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オッケー。 간추린 소식입니다. 오클라호마주의 오클라호마 주립대학에서 홈커밍 퍼레이드가 진행되는 도중 차량이 군중 속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 여성이 음주 상태에서 빠른 속도로 운전하던 중 벌어진 이번 사고로 최소 4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8명은 위중한 상태이고 사망자 가운데는 2살짜리 아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여성 운전자를 체포했습니다. 퀸즈 베이사이드의 한 주택가에서 벌어진 생일 파티 도중 축하객들 간의 시비가 붙어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경은 25일 새벽 퀸즈 베이사이드의 한 주택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3살 이모 씨와 27살 타민족 남성이 총에 맞아 큰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범행 즉시 현장에서 달아났고 피해자인 타민족 남성 1명은 위중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잡기 위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필라델피아 레드너 타운십에 거주하는 26살 이모 씨가 어린이 3명을 유인하려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필라델피아 경찰은 이모 씨가 지난 21일 오후 6시 30분쯤 한 초등학교 앞에서 8에서 10세인 남자아이들 3명에게 접근해 숲속에 버려진 오두막을 찾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씨의 부모는 자폐를 겪고 있는 아들이 아이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할 뿐이라며 전혀 위험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조지 워싱턴 브릿지 로어 레벨의 야간 시간대 운행이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통제됩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오늘부터 29일까지 오후 9시에서 오전 5시까지 맨해튼으로 향하는 로우 레벨 동쪽 방면 운행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30일은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뉴저지로 향하는 로우 레벨 서쪽 방면 운행이 통제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이번 한 주는 맑고 쾌청하게 시작하겠지만 주중에는 흐리고 비가 예상됩니다. 화요일은 맑은 날씨에서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8도, 섭씨 14도, 밤 최저 기온은 52도, 섭씨 11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하루 종일 흐린 가운데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목요일은 차차 개이면서 평년 기온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금요일은 청명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